네, 오늘은 주택의 리모델링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절차가 다 끝난 거예요. 주택을 건축하고 분양까지 다 해서 이제 입주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제 리모델링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그리고 그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이나 일시 집중 등이 우려되어서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는 수립권자가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하고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네, 이 정도 편하게 읽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축형 리모델링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는 이 부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런 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런 데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이거 아마 읽으시면 더 헷갈릴 겁니다. 그냥 이 부분은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증축형 리모델링이 수평 증축형 리모델링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증축형 리모델링이다라고 하면은 수평자를 안 붙여도 이 수평 증축형 리모델링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별도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수평 증축형은 말 그대로 수평으로 늘리는 거예요. 좌우, 앞뒤로 늘리는 거죠. 그리고 수직 증축형은 위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은 좀 세대수를 더 증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수직으로 다 하고 싶어 하지만 이 부분은 더 안전성이 더 요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까다롭고 수평 증축형은 상대적으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보다 어떤 절차가 간단한 대신에 속도가 빠르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기준에 맞게 구조 설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좀 알아두시고요. 리모델링의 허가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도 이제 예외가 있는데 이러한 우회 사항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혹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리모델링 결의를 위한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또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주택조합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즉 동의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이상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 분담 명세가 적혀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인데, 여기 옆에 이제 제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있었죠? 설립인가는 주택단지 전체를 할 때는 전체의 3분의 2, 각 동의 과반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동은 3분의 2. 그래서 기본적으로 3분의 2를 깔고 주택단지 전체 할 때는 한 동에 몰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과반수는 최소한 각 동마다 또 유지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은 이제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택조합 허가 동의 요건이에요. 허가. 지금은 이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거주자들로부터 얼마 정도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허가를 받기 위한 그 동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이거는 주택단지 전체일 때는 전체의 75%, 그리고 각 동의 50%, 동일 때는 그 동의 75%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 설립인가와 허가 동의 요건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는 3분의 2, 한 분은 75%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표현을 바꿨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측면도 좀 있지만 3분의 2와 75%는 명백히 숫자가 다른 겁니다. 3분의 1을 퍼센트로 환산하면 66.66이 나와요. 66.6%하고 75%는 명백히 다른 숫자죠. 단순히 뭐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법을 달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리키는 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리모델링은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로 하고요. 시공자 선정할 때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하나,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공사 완료했을 때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리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요즘 소위 말하는 이제 반값 아파트라고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죠. 이제 그렇게 저렴하게 가능한 것이, 토지의 소유권은 뭐 시나 공공주체가 가지고 그 아파트 건축비에 대해 해당하는 것만 분양 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분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싼 거죠. 다시 이제 문장으로 살펴보면,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시행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해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건축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소유를 해요. 그리고 건축물의 공용 부분이나 부속 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싼 가격이 형성이 되죠. 이거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합니다. 이런 거 별거 아니지만 50년 이내로 바꿔내면은 깜빡 속을 수 있겠죠. 40년 이내라는 거 알아두시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설된 부분이 있어요. 개정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판매하는 교재에는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공급을 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선납할 수 있어요. 임대료 선납이 추가되었고요. 선납할 수 있고, 또 신설된 건 아니지만 밑에 보면은 토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아파트 건물 이외에 이제 토지는 내게 아니니까 이거를 이제 월별 임대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거를 서로 협의를 해서 임대료를 아예 그냥 선납을 해버릴 수도 있고, 일시불로, 또는 이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그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알아두시고요. 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나기 전이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순으로 적용한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제 주택법에 대해서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농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